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면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좀 많이 저희한테 질문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업 현장 대리인입니다. 자, 우리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 현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 현장에 따라서 현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뭔가 결제를 해주고 이렇게 대표님 대신에 현장을 대리해 줄 수 있는 기술자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요. 이 기술자 배치 기준이 뭐 아무나 우리 직원이면 된다가 아니고 현장의 규모에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현장 대리인 배치 기준은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700억 이상의 공사 예정 금액 규모의 현장이라면 기술자는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 있으신 분이 배치가 되실 수 있어요. 좀 많은 금액이죠.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하진 않지만 뭐 대규모 건축 현장이라던가 이런 현장에는 당연히 필요하신 분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700억 미만에서 500억 이상은 마찬가지로 기술사나 기능장은 되십니다. 당연히 가장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시던가 또는 건설 기술인 중에서 직무 분야의 특급 기술인. 여기서 직무 분야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건축공사업을 갖고 있다. 건축공사 면허를 한다. 그러면 직무 분야는 당연히 건축 분야의 특급 기술인. 기술인 옆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경력 수첩이 특급 등급인 분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분이 이런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5년 이상 경력도 있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공사 현장에 현재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도 되면서 수첩도 있으신 분, 이런 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00억, 500억 미만에서 300억 이상은 마찬가지로 1번 다 됩니다. 그리고 2번, 기사 자격증을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직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번에는 건축 분야가 아니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직무 분야는 토목 분야가 되시겠죠. 토목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신 분이셔야 하고 당연히 토목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외에도 또 특급 기술자 그리고 3년 이상 종사자 이런 분들도 가능하신 거고요. 자, 100억. 100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각각의 현장에 맞춰서 제가 안내드리는 거 일시정지 해놓고 이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세요. 이제부터 좀 되시는 항목이 많아져요. 여기는 특급도 되고 고급도 되지만 고급은 3년 이상 경력이 별도로 있으셔야 돼요. 요 두 개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산업기사 자격증 그리고 7년 이상. 우리가 자격증 등급이라는 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그 다음에 뭐 기능장, 기술사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산업기사는 7년 경력도 같이 있어야 되고 요 산업기사보다 높은 자격증인 경우에는 이제 뭐 기사 같은 게 있죠. 기사는 5년 이상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뭐 특급, 고급 이런 거는 다 이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말하는 거고요. 자, 30억 이상. 30억 이상도 기사 3년 이상 근무 또는 산업기사 5년 이상. 다르죠.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서 일해야 되는 연도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첩도 마찬가지고 이 고급 기술인, 중급 기술인 이런 수첩 부분, 경력 수첩 요거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 주는 건데 요거를 발급받으려면 또 아주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뭐 학력, 경력, 뭐 그다음에 또 뭐 자격증 이런 걸로 점수제를 해서 수첩을 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조만간에 경력 수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좀 많이들 하시는 것들이 좀 요 정도 범위 30억 미만 30억 미만 공사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업기사 자격증 있으면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또는 중급 수첩이 있거나 또는 초급 수첩 있으면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어떤 거여도 관계는 없어요.
해당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0억 미만이면은 무조건 이 자격증이 다 있어야 하나? 근데 우리가 면허를 낼 때 내가 실내건축공사업을 면허 냈는데 이런 사람들 없고 기능사만 2명 있었는데도 면허는 냈는데 그러면 공사는 못 한다는 건가? 당황스럽죠. 이것도 그렇진 않아요. 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한번 올라올게요. 자, 한 건 공사의 예정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이 공사는 등록 기준 중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되는 사람. 자,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내셨는데 건축도장 기능사가 2분 있으셨다라고 칠게요. 그래도 면허는 나오니까. 그러면 등록 기준 중 기술 능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면허 낼 때 들어간 기술자의 자격은 등록 기준의 기술 능력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3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돼요. 근무 안 하고 자격증만 있다 라고 하면은 이 5억 미만 공사의 현장 배치 기술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격증만 딸랑 있어. 기능사 자격증만 있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 자,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 기준 중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1억 미만 공사는 기능사 자격증 하나만 있고 경력 0, 학력 0 아무것도 없더라도 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1억 이상, 5억 이상, 30억 이상 되려면 면허 낼 때 들어갔던 기술자들 뿐 아니라 그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등급 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고 뭘 하려고 지금 면허를 따는 이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기술자를 미리미리 구하셔서 면허 따시는 것도 진짜 방법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위에서 설명드리면서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해당 직무 분야, 아까 말했던 직무 분야. 제가 아까 막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뭐 기계면 기계. 우리의 건설 면허가 해당되는 분야에 맞는 그 자격 분야가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축 공사를 이번에 하려 그래. 그러면 옛날에도 건축 공사 관련된 경력이 있으시고 그 공사 현장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계약 금액이 중요해요. 금액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니까 이에 맞춰서 현장에 맞춘 기술자들이 누락되거나 좀 모자라지 않도록 좀 잘 신경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 현장 대리인 관련해서 안내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궁금하실 내용들 좀 잘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